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국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서 스포츠를 보면서 놀랐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런 걸 예상해 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아니요. 생각해본 적이 경지하면 아닌데 왜 갑자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상상을 해봤는데 네. 올림픽, 월드컵 이런 국제 경기들은 당연히 외국에서 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올림픽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했던 적이 2008년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때 네, 올림픽이라는 게 이렇게 한 나라에서 열리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뭐 올림픽에 대해서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올림픽은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그 중국에서 열리면서 북한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 CDR로 만들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뭐 선전한 영상을 본 적도 있거든요. 올림픽의 정신 뭐 이러면서 올림픽을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저 올림픽 하나 보겠다고 저렇게 중국까지 온다고? 막 그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 열리면 그 올림픽 개최국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중국은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고 또 올림픽이 개최되니까 더 돈을 많이 벌겠구나 뭐 이런 생각? 네. 그렇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게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올림픽도 개최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올림픽은 그냥 선수들만 와서 경기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따로 상금이 안 나오는 것도 몰랐어요. 올림픽에서 상금이 안 나와요? 올림픽은 상금이 없을걸요 아마. 메달만 있고 네 일단은 그 명예죠. 거기서 1등 하면은. 아 그래요? 네. 평양에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베이징 환영니 이런 노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쵸. 장나라 씨 보느라고 네, 맞아요. 이국 몇 초에 이제 맞아요. 장나라 씨 조금 보겠다고 그거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올림픽이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별개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이었으니까 네, 북한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아마 정말 적어도 몇십 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 당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맞다. 궁금한 게 한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저는 88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잖아요. 네네. 조금 몰랐어요. 저희가 성장할 때는 이미 88올림픽이 진행됐고 알만도 한데 저는 9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알고 저는 계셨어요? 아빠가 얘기해줬어요. 88올림픽이 한국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신기하다. 그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네요. 남조선은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조선이 그 정도로 발전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책을 안 봐서 그런가요? 책 같은 걸 보면 그런 자료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몰랐어요. 남조선에서 맞아요. 올림픽이 열렸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다가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운명을 바꿔서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때 제가 리우 올림픽이 있었어요. 브라질. 브라질에서? 네. 그때가 2016년이었으니까 제가 좀 공교롭게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평양에 있었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서울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4년 그렇죠. 사이에 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올림픽 한 번 할 사이에.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2012년 런던 올림픽 할 때 제가 북한의 국가종합팀에서 제가 요리사로 일할 때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소식을 좀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생각지도 못하게 금메달 4개를 땄어요. 욕도, 레슬링, 유도 뭐 이런 데서 금메달 4개를 땄거든요. 뭐 나쁘진 않네요 사실. 맞아요. 4개는. 그래서 그때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북한이. 김정은이 집권한 해였고. 그렇죠. 2012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그런 성과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금메달 딴 그 선수들한테 집을 몽땅 다 선물해줬고 평양에 가장 위치가 좋은 바통강변 거기에다가 금메달 아파트를 직접 지어가지고 집을 선물해줬고 차를 다 선물해줬고 노령용 칭호까지 다 줬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연회까지 차렸어요. 파티를 차려가지고 다 초청을 해서 다 얘기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스포츠에 엄청난 관심을 둔 거죠.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어떻게 목표를 걸었냐면 금메달 6개를 포함한 메달 10개. 금메달은 6개, 그리고 나머지 동메달, 은메달 합쳐서 모두 10개 이렇게 목표를 내걸은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유럽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한국도 물론 응원을 엄청 많이 했지만 북한도 제가 유심히 많이 살펴봤어요. 대체 메달 몇 개를 따라보자.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보면서. 북한의 그 성적을 유심히 보셨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올림픽 장면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생중계도 가능하고. 북한처럼 이긴 경기만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게 짜릿함. 네, 그 막 아슬아슬함 있잖아요. 막 그러다 이겼을 때 저도 모르게 내가 이긴 것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러한 그 기분을,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게 양궁 경기 할 때 그때 너무 많이 제가 흥분됐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양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북한은 아마 활쏘기라고 하겠죠? 그렇죠. 북한에 있을 때는 양궁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맞아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민족이 활쏘기에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네. 맞아. 그래서 북한도 활쏘기가 제일 발전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양궁만큼은 또 한국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과정에서 너무나 짜릿한 거예요. 막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아요. 8점 갔다, 9점 갔다, 10점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상대 팀 선수도 굉장히 강한 선수였어요. 이 장혜진 선수는 특징이 초반보다는 막판에 가서 강해지는 선수예요. 네, 마지막에 역전에 네, 10점 딱딱 이렇게 하는데 그 10점 맞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저는 놀라 소리 질렀었고 처음 그때 안 게 양궁은 조용해야 되는구나. 주변 관객이 조용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양궁은 그냥 이렇게 쏘는 게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그 바람. 그치. 속도 이거 다 계산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과학적인 종목이죠. 이야,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양궁에도 강한 줄 몰랐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감동받았던 게 그 펜싱.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거기서 나온 말이네요. 네, 그 해 엄청난 유행을 끈 그런 유행어이고, 네, 엄청 감동을 줬던 그렇죠. 그런 유행어죠. 박상영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획득해가지고 그 나온 말이기도 하고, 그 금메달 따기 전에 마지막에 앉아서 계속 주문을 외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있어. 정말 해낸 거죠. 그 역전이었잖아요. 그쵸. 진짜. 네, 그래서 그때도 너무나도 놀라웠었고, 물론 금메달 따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지만은 그 펜싱을 보면서도 저기서도 대한민국이 이기는구나. 그 펜싱이야말로 진짜 그 유럽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투구사들. 북한에서 러시아 영화 보면 네, 맞아요. 귀족들이 결투하고 그럴 때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했고 거의 펜싱이 있나? 북한에서도 펜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없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을 떠나서 일단 아시아 선수들이 그런 거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종목에 진출을 했는데 또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은 메달 6개는 못 땄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때는 오히려 런던 올림픽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 엄청 더 감동을 받은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와서 평창 올림픽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 하면 전 딱 그거 하나 생각나요. 영미야. 영미야. 그건 제가 압니다. 스포츠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보는 거 정말 재밌던데요. 저는 처음에 개막식부터 봤거든요. 네. 막 드론 떠서 맞아요. 그거부터 보고 그다음에 선수들 입장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그때 좀 열기가 있었죠. 그거 보면서 이야, 내가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남북 단일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죠. 감동이었고 그 강남스타일 노래가 또 나와요. 북한 선수들이 그 노래 들으면서 그 리액션 표정 관리 진짜 힘들었겠다. 그 개막식에서 강남스타일 노래 나오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북한 선수를 어떻게 봤어요? 비쳤나요? 안 비쳤던 거 카메라 안 잡혔죠 그런 건. 그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기 북한 선수들은 대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일단 뭔가 하겠죠. 왜 한국 노래인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못 알아듣죠. 그냥 그리고 막 김여정이 막 이러고 들어오고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악수를 하는데 이러고 악수하느라고 했어요. 지금 보긴 보고 고장났나 막 이런 생각. 그 전날에 참 잘못 잤겠죠. 내려올 때 또 막 이러고 내려오고 이거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그러니까 전날에 잠을 잘못 자고 개념이 있으면 그러고 못 들어오지. 그니까 평창 올림픽 때 왔던 응원단
네, 그땐 정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북한 선수들, 북한 응원단 너무 많이 봤죠. 네, 보면서도 대체 어떤 심정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했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북한에서 왔으니까. 네, 그리고 아유 저 친구들 빨리 나처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진짜 컬링. 네, 컬링. 네, 야 진짜 컬링이나 전북도 몰랐었어요. 몰랐죠 당연히. 그때 처음 알았지. 맨날 무슨 바닥 닦고 있어갖고. 왜 닦는? 뭔가 했는데 준결승 결승 올라가니까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관심 확 가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영미야 그 선수의 여러 가지 뭐랄까 감정 표현을 하는 그 사진들 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우울할 때, 기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맞아. 뭐 기뻐도 영미야, 슬퍼도 영미야, 뭐 어떻게 해라라는 표현도 영미야로 다 한다고. 맞아. 기억나요. 진짜 그 2위에 했는데 정말 2위까지 갈 동안. 그때 정말. 네네. 아쉽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일본을 이겼고. 아유 지금도 생생해요.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그 TV를 보면서 두 손을 꼭 잡고 마음으로 같이 오른팔을 닦고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케이팅 속도 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쇼트트랙 그 경기할 때도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 거기서 금메달 엄청 많이 땄어요. 그 마지막에 멋있다. 계주 4명이 나와가지고 계주를 쫙 이렇게 하는데 최민정 선수 진짜 잘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페이스가 하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딱 평정심을 유지하고 쫙 이렇게 가면서 뒤에서 출발했는데 한국 선수들 강한 거 아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방해를 해요. 자꾸만 앞으로 못 나가게. 근데 이 선수가 뒤에 있다가 그냥 요 사이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제일 그 긴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돌아서 나올 만큼 속도가 강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 나와가지고 넘어지면서 선으로 이렇게 딱 바통 터치하고 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보면서 취한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뭔가 좀 스케이팅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스케이팅 그 종목을 보느라고 매일 그 경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막 그것만 따졌던 그런 기억이 이 정도면 있습니다. 스포츠 강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기는 거 볼 땐 되게 좋아해요. 놓쳤다가도 뭐 우리가 이겼다 하면 다시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길 때 그 느낌, 1등 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 느낌, 그땐 진짜 짜릿해요. 너무나도 통쾌하고 너무 이게 북받쳐 올라요 진짜. 우리가 이겼다 이게. 그리고 올라갈 때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쫙 올라갈 때 그때도 정말 감동적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스포츠의 어떤 매력이고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우리가 북한 사람이었으니까 또 1등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뭔가. 근데 이제는 또 한국에 오니까 그렇죠. 또 한국 국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정말 고생들 했네. 괜히 고맙고 뭐 그런 마음이 들죠. 북한에 있을 때 월드컵에서 4강 했잖아요.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야 남조선 4등 했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순위잖아요. 우린 뭐 당연히 1위부터 뭐 8위까지 16위까지 그냥 다 유럽, 브라질, 맞아. 네. 이탈리아, 뭐 에스파냐 뭐 이거잖아요. 다 프랑스. 근데 남조선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그렇죠. 거예요. 대리만족. 네. 우리가 못한 이긴 걸 것만큼이나 기뻐하죠. 북한이 못한 걸 저 한국이 해줬다.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뭔가 네네네. 그런 고마움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기뻐했고. 맞죠. 사우스랑 노스로 나눠져 있지만 뭐 남한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름을 날렸다 하면 마치 그 북한 사람들, 북한 선수들이 날린 것만큼 너무 기뻐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저들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요. 아마 여기 남한에서도 그렇죠. 네, 북한 선수들이 이기고 1등하고 이러면 정말 다들 기뻐하세요. 그럼 좋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국에 와서 스포츠를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감동하다 못해 마치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